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우선은 여기가 1호실이고 여기가 2호실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1호실 앞에서 뭘 물어봐요. 2호실, 3호실 사정을 물어봐. 해보지도 않고. 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2호실 얘기를 해주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제크와 콩나물이 홍길동전을 읽은 사람한테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 근데 아무것도 읽지를 모르는데 뜬구름 잡는 반지의 제왕 얘기부터 나오고 뭐 요술 마녀가 빗자루 탄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홍길동전 전우치전 그다음 백설공주 신데렐라를 지금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7살 6살짜리도 그런 동화를 다 읽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거거든. 근데 경매에서 대부분 문 1호실 문 앞에서 2호실 3호실을 물어봐. 아까 선영 씨가 물어본 것도 그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전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물었는데 뭐가 뚜렷한 답이 안 나왔는데 그 뒤엔 얘기까지 다 궁금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2호실 3호실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내가 한동안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나름 잘 아까 기억을 해보시면 이 얘기 저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고 그러는 와중에 꼭 중간에 뭐라 했냐면 선정 씨한테 먼저 쓴 거를 리포트를 해보시라 라고. 리포트를 꼭 하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시면 그걸 보면은 그때 선영 씨가 1호실 문 앞에 있는지 1호실 요 앞에 있는지 2호실하고 1호실 사이에 그 격벽 앞에 있는지 그게 나와. 그러면 그거를 딱 보면 문 열면 바로 보이는 거거든. 즉 2호실 문 앞에 가야 2호실 문을 열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2호실 문 앞에까지 안 가고 1호실 있으면 2호실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 근데 2호실 문 앞에까지 딱 오면 그때는 가벼운 손동작에 의해서 2호실이 보이는 거야. 완전 맞는 거. 네, 이거. 진짜로. 맞아. 그러니까 1호실의 이 길이가 한 10m고 2호실 길이가 10m면 10m에서 2호실 문 앞에까지 걸어오는 이 시간에 작업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PT도 해보면은 단계마다의 매뉴얼들이 있었고 단계가 우리는 있잖아요. 우량물건 그 검색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세조사 훈련도 있고 분석도 있고 뭐 이런 단계가 있었어. 분명해. 그래서 그 단계를 넘으려면은 그 단계에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지. 항상 시세조사에 끝까지 와야 분석이 열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PT를 많이 가르쳤고 많이 붙었지만은 시세 분석까지는 크게 말한 적이 없어. 아마 방송에서도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석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빌라에도 같은 빌라에도 몇 평이고 어떤 동네냐 또는 그때 모이는 시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거든. 아니 됐어. 그러니까 시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세조사의 내용이 각 부동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라는 거는 각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시세 분석 조사는 통일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지만 분석은 이렇게 하세요가 안 나와. 오로지 개별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조사를 막 많이 충실히 할수록 분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조사를 충실하게 해서 주거나 이런 게 주고받는 게 약하면 분석을 제가 한 번도 거의 안 보여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내가 말하기에는 좀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협회장님 보시기에는 아직 문 앞에 서 있는데 자꾸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지금 1호실 문 앞에 있는 느낌이거나 살짝 들어간 느낌. 그런데 아직 다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들어갔다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내가 들어간 건지 거기 화장실까지 들어간 거 본 건까지 가본 건지 알 것 같은데 2호실 문 앞인지 아닌지는 네, 보면 아는데 그렇죠. 지금 단계에 딱 보면은 그냥 1호실 문 앞에 있든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발 내디딘 정도. 근데 앞으로 한 9m인가 10m를 더 걸어가야 2호실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느낌이 우리 딱 느낌이 아까 계속 이제 물어볼 때 선영 씨의 위치가 어딜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 계속 심지어는 아까 그 화단 부시는 얘기도 했잖아. 그거는 10호실 저기 끝에 있는 미션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또 대출 걱정도 막 미리 했잖아. 10군데를 대출 제일 알아봤다 많이 그러고. 걱정돼요. 그죠? 자, 대출 걱정은 낙찰을 받을 때 생각을 해. 근데 근데 낙찰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낙찰을 받은 후에 생각하는 게 원래 대출이죠. 예. 그러면 그 낙찰을 받기 바로 전에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 근데 대충 윤곽은 나와야지 절리지 않냐. 대충 내가 윤곽이 감당할 수 아까- 있을 정도가 돼야 그럼, 되는데 그럼. 감당이 못 될까 봐. 근데 알아봤잖아. 네. 알아보는데 내가 그때 방송에서 상가는 아무리 안 좋아도 50은 돼. 얼마요? 아무리 안 좋아도 50. 50. 예. 근데 지역에는 더 많이 빌려주는 데가 있어. 네. 그래서 60, 70 기본 돼. 그 종속시도 거의 80%까지 뺐어. 80%. 원룸이나 전주. 오피스텔도 11세대가 있어. 그렇게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이제 찾아야지. 그 지역에서 찾았고, 전주에서 조금 한 2천인가 덜 해줘서 울산에서 했어요. 종속시는 직장이 울산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 60은 된다. 여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10군데를 알아봤는데 30%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안 해야 되는 행위야. 사실은.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방송에서 5, 60 되는 거니까 최하. 그게 최하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우리 그 제이 씨한테 전화해서 몇 프로 정도 돼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 그럼 거기서 뭐라고 백업이 왔을 거야. 그런 정도지 10군데를 통화하면서 힘을 쓸 시간이 없어. 왜냐면 본인은 1호실 중간도 아니니까. 10군데는 안 해봤는데? 아니, 아까 시세 10군데 조사를 10군데 했고, 대출 거는 한 군데, 제가 군데. 은행을 보러 가면서 한 군데에서 물어봤을 거, 시세 조사는 10군데 정도 조사했다, 이 말이죠. 네. 대출 거는 한 아까는 군데밖에 대출을 못. 네. 많이 10군데로 난 들었어요. 아, 대출은 내 2군데 물어봤죠. 은행을 내가 은행을 보러 다니면서 혹시 이 물건이 있는데 내가 요 금액에다 낙찰을 받고 싶다. 이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한 군데에서는 70%에서 또 거기서 50%또 된다. 그래서 이제 30%만 나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 그 배당 방빼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원룸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나와요. 이렇게 방이 많으면 방패기를 해요. 네. 하지만 적어도 뭐라도 50은 나와. 어딜 가도. 아무리 뭐 해도. 그런데 50, 지역이면 조금 더 나올 거고. 자, 보세요. 50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 근데 왜냐면 이게 방이 27개. 보통 상식을 넘어서는 정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50 정도 나온다고 쳐도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잡으면 사고를 치면은 돈이 와. 그 다음에 큰 액수가 아니잖아. 막 10몇 억이 아니잖아, 지금. 분명 알죠? 최저가 5억 얼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 푼만 나오더라도 어디서 돈을 끌 때는 있어. 그런 연후에 그러니까 방이 많아서 보증금으로 채워서 몇 억이 빠질 정도 양이잖아. 500씩이면 20개면 어디잖아, 그것만. 근데 1000만원씩이면 20개면 2억이 빠지는 거고. 그죠? 대부분 월세를 예를 들면 300에 25를 받는다 치죠. 그러면은 1000만원 낼 테니까 20이나 18 해주면 안 돼요라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25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7, 800 더 주고 5, 6만원 아끼고 싶지. 집주인이 안 받아줄 수중에 뿐이지. 돈 있으면 그럼요. 그러고 싶죠. 차라리 7, 800을 은행에 신용대출 받는 게 여기에 이자를 주는 것보다 낫죠. 전세 찾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로 빼면은 그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저도 물건.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 보증금 반, 전세 반, 월세 반, 이 정도 생각하면 엄청 이제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는 낙찰 받은 이후에 생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물건은 정해졌으니까 시세조사하고 분석을 최대한 잘하는데 자기 온 신경이 가야지 그 신경의 일부를 빼서 요 걱정하면 안 돼. 그게 아까 말한 1호실, 2호실 이론이죠. 왜냐면 저부터도 그런 모든 걸 같이 걱정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 걱정도 하고 저 걱정도 하지만 그거를 밀어놔야 돼. 저도 밀어놔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요거다. 이거.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실무도 매뉴얼로 이렇게 단계를 짜놨듯이 자기들 마음속에서도 정리를 그렇게 단계로 해야 돼. 안 그러면 1호실에가 저기 10호실 안건까지 다 들어와 있어. 명도, 대출 뭐 다 들어와 있어. 1호실 안에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2호실, 3호실은 숙제까지 끌고 와가지고 1호실에서 막 하고 있어. 1호실에서는 1호실 생각만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오늘 여기까지. 이 테이블에서는 이 강의가 끝이야.